네, 안녕하십니까. 모난투입니다. 오늘은 5월 20일, 벌써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벌써 20일이 됐어요. 원래로 따지면 19일에 찍었어야 되는 영상인데요. 지금 시각은 12시 25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소중한 인연, 군부대 인연들과 함께 소중한 아주 아름다운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지금 만취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미국 시장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켜게 됐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조금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S&P 500이나 이런 것보다는 나스닥의 하락세가 조금 더 보이는 시점이에요. 왜 나스닥의 하락세가 보이느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지금 현재 머니무브에 관련된 부분이 저의 눈에는 좀 보이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머니무브가 어떤 부분이냐라고 보면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구간에 있거든요.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유동성이 아무리 많더라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에는 일부 안정성이 있는 상품으로 돌아가려고 회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서 가장 느꼈던 게 뭐냐면, 주식시장은 되게 살아있는 생물 같은 느낌이에요. 생물 같다라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열되는 양상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열과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그널이나 이런 걸 탐지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본능적으로 이 정도면 많이 올랐어 라고 하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알 수 없어요. 그거는 그 시점을 알 수 있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사람이겠죠. 근데 보통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 와요. 그걸 분석해보기 위해서 이런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이 오른 상태에서 내려올 때는 선이 없어요. 보세요. 내렸을 때는 선이 있어요. 보죠? 네. 내려가면 항상 이런 지지선들이 있는데 위는 없거든요. 그럼 언제 내릴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퀘스천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내려오는 게 하락의 신호로 내려오느냐, 아니면 일정 부분 과열된 양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희석하기 위해서 내려오느냐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려면 주도하는 섹터를 봐야 돼요. 주식시장에서 내가 내 돈을 크게 넣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내 주식이 오른다는 느낌이 아니고 내려왔다가도 올라갈 수 있는 그 섹터를 내가 잡고 있느냐거든요. 한국 주식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주도하는 섹터를 갖고 있다면 내려간다라는 부분보다는 이쯤에서 일정 부분의 조정이 오기 때문에 조금 더 담아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한국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너무나 대단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세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1% 정도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솔직히 나스닥이 지금 왜 하락하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특별히 큰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슈는 다 갖고 있는데, 이란과의 미국과의 전쟁이 좀 길어지는 양상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코어 CPI를 봤을 때 유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유가를 빼고 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지표의 분석도 있지만, 유가를 뺀다고 하더라도 그 유가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물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한계점이 좀 보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의 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물품 가격으로는 더 이상 이제 원가에 대해서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건 맞아요. 예. 그러고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5일선에서 이제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통 RSI가 75나 80 이하로 떨어지게 돼요. 그쵸.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5일선에서 멀어지는 이격이 생기면 RSI가 저평가 영역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물론 이게 뭐 20, 30까지 갈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5일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다가 딱 벗어나는 시점에서 한 75에서 70 정도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럼 이게 나쁜 거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전 세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부분은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가 아니라 AI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 섹터가 나왔는데, AI는 뭐냐면 인간을 편하게 해주는 부분을 넘어서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있고 피지컬 AI가 있고 데이터 센터가 있고 전력이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 섹터들이 하나씩 계속해서 각광을 받을 텐데,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섹터가 너무 과열이 된 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네.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진짜 이 엔비디아가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2위 기업입니다. 그럼 이 캔들 하나를 만드는 게 엄청 힘든 일이에요. 이걸 이 무거운 회사를 올릴 수 있다라는 힘은 정말 많은 사람의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렸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렸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솔직히 뭐 요걸 빠졌다고 제가 표현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지만 이건 빠진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정 부분의 차익 실현 또는 손바뀜 정도라고 좀 보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요즘에 이제 가장 각광받는 엔비디아 대신 등장한 우리 구글 같은 경우는 이 차트 보고 누가 조정이라고 얘기한다면 걔는 차트를 보지 못하는 친구예요. 이건 조정이 아니고요. 그냥 가면서 조금씩 손바뀜을 일어나면서 가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렇게 5일선 걸쳐서 이렇게 밑으로 확 빼는 부분은 좋은 모습은 아니죠.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음봉 정도는 그냥 그래 뭐 지금 충분히 많이 올랐으니까 팔 수 있는 사람들, 이걸 팔아서 다른 걸 사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시장을 되게 심플하게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물론 뭐 전문 친구들 덕분에 그런 게 나오는데 주식시장 생각보다 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는 회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큰 회사고요.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캐파는 정말 커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부러진다고 해서 뭐 이 회사가 부러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금물입니다. 금물. 뭐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오니까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조정이 많이 나온다, 뭐 여기까지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좋은 거지, 전반적으로 뭐 대세 하락이다 뭐 이렇게 점치기에는 지금 현재는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되면 조금 얘기는 달라져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뭐냐면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과도한 유동성을 흡수하는 시기가 되면 사실상 큰 조정이 올 수는 있습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에겐 큰 조정이 왔을 땐 기회의 요인이 될 거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를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너무 급박하게 오른 부분이 있었고 이 급박하게 오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올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하락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볼린저 밴드를 봤을 때도 아직 저점 터치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쫄지 말자 라는 부분이에요.
TSMC도 큰 문제 없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125일선을 딱 터치하면서 떨어지는 이 모습에서 아직은 힘이 없다. 힘이 없다. 요거를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다. 100% 여기 200일선에 걸칠 거예요. 100% 걸칩니다. 힘이 있다면 빵빵빵 뚫고 올라갈 텐데 힘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꾸물꾸물 해가지고 어찌됐건 125일선을 뚫다고 하더라도 이 200일선에서 저항을 거칠 겁니다. 하지만 200일선의 저항을 못 뚫고 다시 막 급락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많은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테슬라 오히려 저 같은 경우라면 이렇게 번개 모양으로 가고 있잖아요. 저는 번개 모양으로 가는 거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필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요걸 갑자기 깨고 팍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일정 부분에 장기 보유하려고 하던 분들이 지금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나간다. 그러니까 나가서 다시 안 돌아올 것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조금 빠졌다가 다시 들어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애플은 문제 없고요. 아마존도 이제 엔트로픽 때문에 과열됐던 양상에 대해서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제가 아마존 정말 오래 봤는데 아마존은 되게 꾸물꾸물 오르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반드시 차트, 반드시 뭐 어떤 이런 거를 생각하신다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주식 되게 생각보다 살아있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다 성질이 있고 각각의 개성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꾸물꾸물 오르는 회사인데 이렇게 급하게 올랐다라는 부분이면 반드시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부분이죠. 벅샤 해서웨이 같은 경우로 보시면은 꾸물꾸물 되죠. 예. 원래 꾸물꾸물 되는 회사예요. 원래 꾸물꾸물 되는 회사인데 최근에 일정 부분의 조정이 있었고요. 이 조정을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저점을 형성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명확하게 요 100일선에서 저항받고 있고 뭐 여기서 조정을 조금 한다고 하더라도 200일선의 저항을 계속해서 보다가 200일선을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렌이라는 회사예요.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서 데이터 센터 기업으로 변모한 그 회사죠. 저도 최근에 평단보다 많이 떨어져서 쓰라리긴 한데 어찌됐건 아이렌이라는 회사의 미래를 보고 저는 투자를 감행을 했고 매월 규칙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럼 뭐 왜 이 회사가 뭔데? 뭐 우리 그 나스닥 지수를 보는 데에서 나오지도 않는 그 조그만 회사인데 왜?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이 회사는 엔비디아라는 어마어마한 회사에게 픽을 당한 정확하게 말하면 잼슨 황이라는 CEO에게 픽을 당한 회사예요. 픽을 당했다는 건 뭐냐면 이 AI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엔비디아 혼자 다 이끌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동지들을 찾는 거죠. 동지들을 찾는데 그 중에 한 축이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월 조금씩 매수를 해갈 예정입니다. 오늘 서클 인터넷 그룹, 뭔가 USDC죠. USDC를 만든 서클 인터넷 그룹은 뭐 엄청난 혼조세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세레브라스가 벌써 저도 상승으로 좀 전환했는데 오늘 9% 오르는 기업을 통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4일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아직 방향성을 알 수가 없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캐파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 향후 좀 더 좋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도 소량 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팔란티어 요즘에 이슈 많죠. 이슈 많은데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거래량이 980만 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고요.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얘기보다는 명확하게 요 저점이죠. 한 130불 정도의 저점을 형성하면서 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지지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 기류를 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언큐 같은 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리에 대한 상승 이슈가 나온다면 반드시 떨어지게 되는 섹터가 있어요. 어떤 섹터냐면 실제 매출이 잘 일어나지는 않고 있고 기대 수익률이 높은 회사들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뭐 우리 경제학 원론을 보시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예. 아이온큐가 나쁜 회사라는 게 아니고요. 아이온큐가 갖고 있는 섹터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상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다 보니 이런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은 내려간다, 이런 부분입니다. 템퍼스웨이 같은 경우도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인 건 분명합니다만 엄청 하락했죠. 이런 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음봉 그리고 윗꼬리 이렇게 다는 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팔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다시 말한다면 이 회사에 대해서 어디가 저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지금 현재 보이는 섹터로 봤을 때는 저는 요거 옮겨 볼게요. 이렇게 요 정도를 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지지할 거냐? 그럼 내가 지지를 하라고 이렇게 손을 그어 놓으면 지지를 할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일단 템퍼스 AI라는 회사 모르시는 분들은 공부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결국 AI의 최종 단계는 바이오 섹터로 갈 거예요. 그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결국은 아직 그 바이오 섹터에 관련돼서 AI가 어떤 학습이라든가 추론이라든가 이거 하는 부분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까지 많이 못 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최종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저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눈여겨보는 섹터를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에 배웠던 부분인데 나사라고 ETF의 티커가 나사예요. 나사라는 티커를 쓸 수 있게 허용해준 것만으로도 저는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빠지고 있죠. 제발 여기까지만 빠져다오라고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제발 빠져주면 저도 좀 들어갈 예정이에요. 물론 우주에 대한 부분은 사실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뜬구름이거든요. 지금 우주에 나가는 데만 그렇게 힘든 와중이고, 물론 스페이스X가 그 로켓을 재활용하고 뭐 이런 엄청난 기술들을 개발해냈지만 우주로 나가서 뭔가를 해서 돈을 번다, 즉 그러니까 수익이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둘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섹터장에서 결국은 이제 실적 장세로 움직일 겁니다. 실적 장세로 움직이는 경우가 나올 텐데, 그러면 과연 이 나사라는 ETF 안에 들어있는 회사들이 돈을 잘 벌고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제발 떨어지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BOTZ, 보츠, 피지컬 AI를 담당하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상당히 급등했다가 좀 빡빡 빠지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한 36불까지, 36, 7불까지만 와주면 대거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미래 섹터는 반도체도 반도체겠지만, 반도체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챗GPT나 제미나이나 뭐 엔스로픽은 제가 아직 사용을 안 해봤지만, 어찌됐건 이런 질문형에서 이 질문을 기계가 자연어로 알아듣고 직접 반응하게 해줄 수 있는 실존하는 AI를 만들기 위한 시도가 분명히 시작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 보츠, 자동차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외관이 안 이쁘면 안 사죠? 근데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바디, 모듈 바디에 이 배터리 모듈 바디에 람보르기니 외형을 입힌다면 안 사실 거예요? 저는 살 거거든요. 그런 팬시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보츠 상당히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은 뭐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사이버 이 로봇들, 쉽게 말해서 내 옆에 바로 옆에 있어줄 수 있는 로봇들인데, 얘가 해킹 당해가지고 갑자기 날 때리거나
이러면 정말 황당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섹터는 앞으로 계속해서 각광을 받을 겁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각광을 받게 될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야, 이게 지금 TLT인데요. TLT예요. TLT. 지금 괌에도 영역 나왔죠. 괌에도 영역 나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TLT 한번 사볼 겁니다. TLT 사볼 거예요. 왜 사냐? 기계적인 이슈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빠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매도 구간에서 과이격 구간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한번 좀 사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샌디스크 지탱해주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인텔 괌에도 저는 인텔 안 살 거예요. 인텔 안 살 거고요. 퀄컴 아직, 루멘텀 많이 빠지고요. 코닝도 많이 빠집니다. 일라이릴리 왜 팔았지? 예, 일라이릴리 팔았습니다. 일라이릴리 팔아서 서클 인터넷과 아이렌 그리고 세레브라스를 매수를 했는데 다들 빠지고 있는데 일라이릴리 혼자 오르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네요. 아무튼 오늘 가장 중요한 섹터의 이슈라면 머니 무브입니다. 머니 무브. 우리가 주식시장을 바라봄에 있어서 계속 이 하나가 잘 된다고 해서 그쪽에다가 돈을 다 쏟는 건 되게 좋은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주식시장을 볼 때 내가 되게 확신하고 똑똑하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면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이 자본력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자본력을 가진 사람들이 관심을 어디로 갖고 있고 그들의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는가 이걸 잘 파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투자하실 때는 개별 주식 저도 계속 개별 주식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솔직히 그냥 QQQ 투자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막 QQQ가 올라갔을 때는 QQQ를 사시고요. 쭉 떨어졌을 때는 TQQQ를 사셔도 되고 QLD를 사셔도 되고 그건 본인 자유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막 엄청 저점까지 내려간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 TQQQ를 산다라는 거는 사실 상당히 리스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인의 맷집에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하이닉스 오늘 6% 빠졌고요. 현대차 11% 빠졌어요. 와. 현대차 11% 빠지는 거 되게 처음 봅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삼성전기 그렇게 잘 나가는 삼성전기도 결국 과이격에서 빠지고 있고요. LG전자 기염을 토해서 올라갔었는데 바로 원점 돌아오는 모습 보여줍니다. 요거 바로 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답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십시오.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다가 보면 어느 순간 기회가 올 거니까 그 기회를 잡으시는 그런 섹터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난 장기 투자할 거니까 요 정도 가격선이면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사세요. 지금은 유동성 장세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려 있습니다. 이 풀려 있는 돈을 흡수하긴 되게 쉽지 않아요. 진짜 금리를 올린다면 흡수가 되겠지만 금리 올리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금리 올리게 되면 한국은행장 그리고 이번에 새로 임명되는 연준 의장 욕을 한 바가지로 먹어야 되거든요. 금리를 올린다라는 부분은 긴축을 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긴축은 어느 누구에게나 달가운 부분은 아니에요. 물론 물가가 너무 오르면 긴축을 해서 물가가 낮춰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벌써 몇 년 동안 엄청나게 풀리는 유동성을 봐왔기 때문에 쉽게 금리를 높이거나 쉽게 어떤 시장을 빠그러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드물 거고요. 결국 미국은 지금 11월 3일인가요? 11월 2일인가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주식시장을 박살낸다라는 부분은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죠. 그렇게 세상이 쉽게 에라이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조금 지켜보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자고 싶어요. 고맙습니다.